의사의 목소리가 마치 한마디 한마디가 무거운 듯 느리게 울려 퍼졌다. 선생님, 검사 결과 치매 초기입니다. 기억, 사고, 판단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병이 더 빨리 진행되는 이유는 뇌혈관이 손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수년간 고혈압 병력이 있으시지만 정기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혼자 사시고, 소통도 잘 안 하시고, 운동도 거의 안 하시고, 이 모든 것이 병의 진행을 가속화했습니다. 그날 오후 하늘은 어두웠고 회색 구름이 지붕을 뒤덮어 지방 중심지의 작은 길 끝에 있는 낮은 지붕들을 짓누르고 있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어 병원 창밖 앙상한 나뭇가지들을 떨게 했고 노란 잎들은 더 이상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을 힘이 없어진 듯 흩날렸다. 소독제 냄새가 진동하는 작은 방 안에서 그녀는 낡은 나무 의자에 조용히 앉아 차가운 공간에 몸을 묻었다. 뼈만 앙상한 그녀의 손은 세월이 흐르며 바랜 갈색 셔츠 자락을 꽉 쥐었다. 테이블 위에는 검사 결과가 조용히 놓여 있었고 검은 선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안개에 가려진 듯 그녀의 눈앞에서 점점 희미해져 갔다. 공간은 고요해졌다. 의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마치 그녀의 심장을 소리 없이 가르는 칼 같았다. 그녀는 한 단어, 한 소리 한 소리가 모두 들렸지만 왜 그 소리들은 그녀의 마음속 황량한 공허 속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가. 먼지 쌓인 창밖으로 누렇게 변한 나뭇잎 하나가 바람에 흔들리며 차갑고 축축한 땅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무거운 마음으로 그 나뭇잎을 바라보았다. 치매라니, 그러니 모든 걸 잊어야겠어. 이 지붕도 그의 미소도 한때 소중히 간직했던 아이들의 얼굴도. 그 생각에 그녀는 숨이 막혔다. 마치 누군가 가슴을 쥐어짜는 듯 가슴이 아팠다. 막연한 두려움이 가슴을 가득 채웠다. 순진한 손주들을 보고 알아보지 못할까? 익숙한 집에서 길을 잃어버릴까? 의사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나지막이 한숨을 쉬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병은 완치할 수 없지만 운동을 하고 소통을 유지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한다면 병의 진행을 늦추고 기억력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입꼬리가 올라가는 순간 미소는 사라졌다. 눈꼬리가 따끔거렸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충분히 울었고 울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일어서서 손으로 부드럽게 결과지의 주름을 매만졌다. 얇았지만 심장을 짓누르는 돌멩이처럼 무거웠다. 바깥에는 가을바람이 울부짖고 창문이 활짝 열려 벽에 부딪히는 메마른 소리에 그녀는 깜짝 놀랐다. 오늘 병원에서 집으로 가는 길은 이상하리만치 길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땅속 깊이 가라앉는 듯했다. 그녀의 그림자는 오후 바람에 흔들리며 뻗어나갔다. 높은 빌딩들의 지붕들이 점점 더 빽빽이 들어차 길끝에 있는 작고 낡은 집을 서서히 집어삼켰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전날 들었던 아들의 목소리가 다시금 울려 퍼졌다. 칼날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그녀의 연약한 희망을 찢어발기는 듯했다. 엄마는 연세가 많으시고 이 병은 우리를 괴롭힐 뿐이에요. 요양원에 가셔야 해요. 우리는 너무 바빠서 아무도 당신을 돌봐줄 수 없어요. 그녀는 병원을 나섰다. 오후 바람이 세차게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 피부를 베는 듯 차가웠다. 이미 약해진 다리는 돌멩이를 나르는 듯 더욱 떨렸다. 울퉁불퉁한 흙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가슴은 또 한 겹의 무거운 짐으로 짓눌리는 듯했다. 하늘은 어두웠고 짙은 회색 구름이 곧 비를 예고하고 있었다. 집으로 가는 길은 평소보다 더 길고 한적했다. 낡은 플라스틱 샌들이 젖은 땅을 쿵쿵 울리는 소리가 길과 덤불 사이로 스치는 바람 소리와 뒤섞였다. 길끝에 작은 집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기와지붕은 이끼로 뒤덮여 있었고 벽은 고르지 않게 덧대어져 있었으며 대나무 대문은 삐걱거리며 무너질 듯했다. 한때 그녀를 편안하게 해주었던 그 익숙한 풍경은 이제 그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대문에 다다르자마자 밖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짜증 섞인 목소리였다. 엄마세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이 가족이 얼마나 걱정해야 할지 몰라요? 그녀는 멈춰서서 아들을 올려다보았다. 몇 마디 하고 싶었다. 병원에서 막 돌아왔다는 것, 의사가 진단을 내렸다는 것, 두렵다는 것, 걱정된다는 것,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 하지만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집 안에서 며느리가 걸어 나왔다. 차가운 눈빛으로 마치 낯선 사람을 바라보는 듯 며느리를 훑어보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낮게 울리려 애썼지만 짜증을 감출 수 없었다. 엄마 돌아오셨으니 안으로 들어가세요. 왜 거기 서 계세요? 아플 때 우리 생각해야 해요. 안 그러면 평생 엄마를 시중들게 할 거예요. 그 목소리는 이미 피가 흐르는 그녀의 가슴을 가르는 또 다른 칼날 같았다. 그녀는 현관문을 나서며 이제는 너무나 낯설고 차갑게 느껴지는 익숙한 집을 둘러보았다. 차가운 음식 쟁반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고 미역국은 차가웠으며 밥은 말라 있었다. 그녀를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그녀의 안부를 묻지 않았고 많이 아픈지 물어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무릎에 손을 얹고 셔츠를 꽉 쥔 손가락은 떨렸다. 집 구석에서 풍겨오는 퀴퀴한 냄새와 공기 중에 오래된 참기름 냄새가 뒤섞여 그녀는 목이 메었다. 밖에는 이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 하나하나가 깨진 기와를 뚫고 현관 앞땅에 톡톡 떨어졌다. 마치 밤에 울려 퍼지는 흐느낌 같았다. 그날 밤 집안이 조용해지자 그녀는 낡은 나무 침대에 누워 뒤척이며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칠흑 같은 밤 모든 소리가 더욱 또렷하고 고통스럽게 느껴졌다. 그녀는 부엌에서 아들이 아내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차가웠다. 말했잖아. 엄마를 이렇게 영원히 집에 둘 순 없어. 엄마는 아프고 연로하셔서 엄마를 곁에 두는 건 귀찮을 뿐이야. 요양원에 데려가자. 거기서 돌봐줄 테니까 우리가 짐을 덜 지고 살 수 있잖아.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엄마를 집에 두는 건 너무 힘들고 그러면 이웃들이 험담할 거야. 엄마는 왜 이렇게 아픈데 아이들은 엄마를 혼자 내버려 두냐고. 그녀는 흐느낌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었다. 심장이 쿵쾅거릴 때마다 늙은 가슴이 아팠다. 밖에는 빗소리가 더 거세게 내리고 있었고 썩은 나무 벽에 부딪히는 바람 소리가 어우러져 슬픈 선율을 만들어냈다. 그녀는 눈을 살며시 감았다. 눈물이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다. 하지만 잔혹한 속삭임 속에서 썩은 기와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 속에서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넘어질 순 없어. 이 고통만으로도 충분해. 내가 직접 일어서야 해. 다음 날 아침 하늘은 여전히 어두컴컴했고 초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문틈으로 불어들어 습기를 실어 집안을 더욱 음울하게 만들었다. 하늘이 아직 흐릿할 때 그녀는 잠에서 깨어나 어깨까지 내려오는 낡은 면 코트를 조용히 입었다. 밤새도록 잠 못 이룬 탓에 다리는 피곤했지만 그녀는 한 걸음씩 마당으로 걸어가 낙엽을 쓸고 아이들과 손주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려 애썼다. 젖은 땅을 쓸던 마른 대나무 빗자루 소리가 차갑게 메아리치는 듯했다. 그녀는 가끔 멈춰서서 가족 중 누구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데 왜 이 모든 일을 하는지, 누구를 위해 하는지 궁금해했다. 부엌으로 가서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이고 미역국을 끓였다. 냄비 손잡이를 쥔 그녀의 가냘픈 손이 떨렸다. 뜨거운 김이 얼굴에 닿자 어지러움이 밀려왔다. 몸은 흔들리며 거의 쓰러질 뻔했다. 그녀는 재빨리 식탁 가장자리를 잡고 심호흡을 한 후 혼잣말을 했다. 잠깐, 더 이상 걱정하지 말자. 아들의 초조하고 짜증스러운 목소리가 안쪽 방에서 울려 퍼졌다. 엄마, 왜 이렇게 요리하는데 오래 걸려요? 아직 일하러 가야 하잖아요. 엄마는 항상 느리고 생각하는 법도 모르세요. 그녀는 침을 꿀꺽 삼키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음식을 식탁으로 가져왔다. 국은 식고 밥은 말라붙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아들은 얼굴이 납처럼 무거워진 채 허둥지둥 먹었고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가끔씩 동정과 짜증이 섞인 눈으로 며느리를 흘끗 쳐다보았다. 식사는 바깥 날씨보다 더 답답한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다. 밥 한 입 한 입 천천히 씹었다. 쓴맛이 목구멍에 걸렸고 밥과 국은 지금 이 순간의 삶처럼 싱거웠다. 땀과 눈물로 지은 바로 그 집에서 그녀는 매일 그림자처럼 살았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낙엽을 줍고 요리하고 빨래를 했다. 정오가 되면 베란다에 앉아 골목길 앞 도로를 바라보며 익숙한 인물을 기다렸지만 썩은 담벼락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저녁 무렵 불이 켜지자 그녀는 금이 간 나무 탁자 옆에 조용히 앉아 어두운 마당을 내다보며 벌레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따뜻했던 집은 이제 차갑고 낯설었다. 어느 날 아들이 지치고 짜증스러운 모습으로 퇴근 후 늦게 돌아왔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엄마, 집 좀 어지럽히지 마요. 이웃들이 날 쳐다볼 거예요. 부끄러워요. 며느리가 덧붙였다. 집에 있을 땐 좀 더 배려하라고 했잖아. 우리가 엄마를 그렇게 많이 일깨워 주지 않아도 된다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낡고해진 플라스틱 샌들을 내려다보았다.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이 작고 방황하는 기분이었다.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이 필요할지도 모르니 돈을 모으기 위해 조용히 집 뒤에서 고철을 모으고 있었는데 그때 마당에서 아들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살갗을 가르는 가을바람처럼 차가웠다. 계산해봤는데 엄마는 연세가 많으시고 이렇게 편찮으시니 집에 두는 건 더 힘들 거야. 요양원이 엄마를 더 잘 돌봐줄 거야. 우리는 아직 아이들과 일을 돌봐야 하고. 며느리가 나긋나긋하게 대답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동의하는 기색은 감추지 못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엄마를 집에 두는 건 너무 힘들고 그러면 이웃들이 수군거릴 거야. 엄마는 왜 그렇게 아픈데 자식과 손주들은 왜 엄마를 내버려 두냐고. 며느리는 정신을 잃고 손이 너무 떨려 고철 자루가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주저앉았다. 눈물이 흘러내렸고 밤사이에 흩날리는 가랑비와 섞였다. 그날 밤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칠흑 같은 천장을 응시하며 뒤척였다. 썩은 기와의 바람이 부딪히는 소리, 현관을 타고 떨어지는 빗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 소리 하나하나가 그녀가 늙고 병들었으며 아이들의 눈에 짐이 되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듯했다. 하지만 차가운 밤, 눈물이 마르자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불타올랐다. 아이들이 내 운명을 결정하길 기다리며 앉아있을 수는 없어. 내가 스스로를 지켜야 해. 내가 스스로를 위해 일어서야 해. 내가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면 누가 하겠어?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은 희미한 달빛이 비치는 창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가득하지 않았다. 대신 희미한 결의와 투지가 서려 있었다. 그날 밤 빗소리가 그치고 현관 바깥의 바람 소리도 점차 잦아들었고 집은 무시무시한 침묵에 휩싸였다. 그녀는 여전히 거기 누워서 눈을 크게 뜬 채 곰팡이가 핀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고 누군가가 그녀의 가슴을 꽉 쥐는 것처럼 가슴이 아팠다. 밤의 모든 소리가 더욱 또렷하게 메아리치는 듯했다. 썩은 기와에서 현관 바닥에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 정원에서 짹짹거리는 벌레 소리, 문틈으로 스치는 바람 소리. 그 침묵 속에서 오후에 들려오던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가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다. 엄마가 이렇게 아프신데 집에 계시는 건 더 귀찮아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 뜨거운 눈물이 소리 없이 두 줄기 흘러내려 낡은 베개 모서리를 적셨다. 심장이 쿵쾅거릴 때마다 심장이 아팠다. 문틈으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에 그녀는 몸을 떨었다. 추위와 원망에 온몸이 웅크렸다.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녀는 누워 긴 밤의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을 들었다. 지난 몇 달 홀로 아이들을 키우느라 애썼던 세월이 떠올랐다. 그녀는 그의 눈을 기억했고 아픈 아이를 돌보며 잠 못 이루던 밤들을 기억했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모아모았던 모든 푼푼한 돈을 기억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차가운 집안에 홀로 남겨졌다. 거리로 밀려나 요양원이라는 낯선 곳에 내던져질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그 어두운 밤, 눈물이 마르고 나자 어떤 고통보다 더 강렬한 생각이 그녀의 가슴에 떠올랐다. 이대로는 안 돼. 운명을 기다리며 아이들이 내 삶을 결정하길 기다리며 여기 누워있을 순 없어. 나 자신을 위해 싸워야 해. 내가 스스로를 구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구하지 못할 거야. 그녀의 시선은 창가로 향했다. 창밖으로 희미한 달빛이 비쳐 들어와 그녀의 마른 몸을 벽에 비쳤다. 그 시선에는 더 이상 슬픔만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것은 어머니의 시선, 늙고 약한 사람의 시선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의지의 불꽃이 타올랐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침, 초가을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었을 때 그녀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
자신을 구하기 위한 여정이었다. 그날 아침 밤새도록 비가 내린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초가을의 옅은 햇살이 골목길 앞 나무들 사이로 스며들어 이끼 낀 기와지붕에 빗줄기를 드리웠다. 긴 잠 못 이룬 밤을 보내고 잠에서 깼을 때 마음은 무거웠지만 눈은 더 이상 슬픔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한때 수많은 추억과 웃음을 안겨주었던 옛집은 이제 고요함과 차가움만 남았다. 마당에서 들려오는 참새 울음소리가 무언가를 재촉하는 듯했다. 낡은 면 코트를 걸치고 살며시 문을 열고 현관으로 나갔다. 이른 아침 바람이 살을 애는 듯이 불었다. 그녀는 몸을 떨었지만 돌아서지 않았다. 잠시 멈춰 서 있더니 그 차가운 공기를 폐속으로 깊이 들이마셨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아직 살아있고 숨 쉬고 있으며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 현관 앞 나무 기둥을 붙잡고 발끝으로 마당을 살금살금 걸었다. 오랫동안 멀리 걷지 않았던 다리는 마치 바늘에 찔린 듯 힘이 빠지고 떨리고 아팠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100개의 가시가 늙은 발을 꿰뚫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았고 불평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몇 걸음밖에 걸을 수 없었고 겨우 앉아서 쉬어야 했습니다. 등줄기에는 땀이 뚝뚝 떨어졌고 아직 쌀쌀한 가을 아침이었지만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앉아 있었지만 눈빛은 단호함으로 빛났습니다. 날마다 몇 걸음 또 몇 걸음을 더 걸었습니다. 어느 날 마당에 넘어져 무릎이 긁히고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며느리가 그녀를 보고 고개를 저으며 토라졌습니다. 시도하지 말라고 했잖아. 또 고생하게 될 거라고. 하지만 그녀는 그저 조용히 일어나 깨끗한 천으로 상처를 감쌌습니다.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의 이름을 외웠습니다. 주전자, 물컵, 그의 사진 액자, 커튼. 언젠가 모든 것을 잊어버릴까봐 더욱 애썼습니다. 텅 빈 집에 혼자 있었지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낡은 찬장을 뒤져 누렇게 변색된 책들을 찾아 한 장 한 장 넘겼다. 시력이 흐려져 눈을 가늘게 뜨고 읽어야 했다. 어느 날 반 페이지만 읽고 너무 지쳐 식탁에서 잠이 들었다. 잠에서 깨어난 후에도 마치 단어 하나하나가 기억에서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듯 부지런히 책을 계속 읽었다. 식사도 달라졌다. 이웃들에게 푸른 채소와 신선한 과일을 사오라고 부탁했다. 싱거운 밥과 야채국, 소금을 적게 넣은 생선 조림을 지었다. 요리하고 청소하고 혼자 식사했다. 누군가 부탁하길 기다리지도 않았고 누군가 칭찬해 주길 바라지도 않았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집 뒤편으로 가서 잡초를 뽑고 땅을 파고 말라버린 채소밭을 다시 심었다. 손은 떨렸고 늙은 손은 부풀어 오르고 가시에 긁혔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지만 이상하리만치 마음은 가벼웠다. 날이 갈수록 그녀는 조금씩 되살아났다. 그녀의 발걸음은 예전처럼 떨리지 않고 더욱 안정되었다. 손은 더욱 강해지고 눈은 더욱 빛났다. 그녀는 집 뒤편 작은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다. 벽돌 하나하나를 정리하고 주워 모은 대나무로 울타리를 수리했다. 텅 비어있던 집이 조금씩 활기를 되찾았다. 아들과 며느리는 여전히 무관심했고 그녀가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짓을 할 때마다 험담을 퍼부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것을. 매일 밤 그녀는 창가에 앉아 정원을 바라보았다. 가을바람이 처마를 스치며 흙과 나뭇잎 냄새를 실어왔다.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그녀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나는 나 자신을 구했어. 병에서가 아니라 두려움에서, 한때 나를 가두었던 굴욕에서 말이야. 하늘은 어두컴컴했고 회색 구름이 하늘을 뒤덮으며 곧 비가 올 것 같은 예감을 주었다. 그녀는 여전히 낡은 면 코트를 입고 여느 날처럼 마당으로 나가려고 애썼다. 하지만 오늘 갑자기 다리가 유난히 무거워졌다. 몇 걸음만 걸어도 무릎이 욱신거리고 발은 감각이 없어지고 가슴은 답답해지고 마치 긴 비탈길을 오른 것처럼 숨이 가빠졌다. 그녀는 현관 기둥을 꼭 붙잡고 있었다.
온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눈앞에는 풍경이 흐릿하게 펼쳐져 지붕과 벽, 집 뒤편 작은 정원이 빙글빙글 도는 듯했다. 애처로운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멈춰야 할지도 몰라. 내 힘이 이 정도밖에 안 될지도 몰라. 그녀는 현관 계단에 주저앉았다. 가슴은 무거웠다. 문틈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바람은 축축한 흙내음과 비내음을 실어왔다. 그녀는 몸을 웅크리고 피로에 떨리는 주름진 손을 내려다보았다. 바람에 날려 빙글빙글 돌다가 마당 구석으로 떨어진 누런 잎사귀를 따라갔다. 눈물 한 방울이 왈칵 쏟아져 야윈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은 순간 어디선가 대나무 덤불 바깥에서 참새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수많은 아침마다 들었던 익숙한 소리였지만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또렷하고 크게 들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위를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햇살이 현관 계단을 비추며 그녀의 늙은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안 돼. 멈출 수 없어. 여기까지 왔는데 왜 넘어지겠어? 나 자신 말고는 아무도 날 구할 수 없어. 그녀는 천천히 일어서려고 애썼다. 나무 기둥 끝을 꽉 움켜쥐고 다리는 떨렸지만 강했다. 그녀는 한 걸음을 계속 걸었다. 느리고 고통스러웠지만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꽃이 타오르며 그녀가 계속 나아갈 길을 밝혀주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빗속을 계속 걸었다. 비가 피로를 씻어내고 차가운 바람이 고통을 마비시키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리고 더 이상 두렵지도 멈추고 싶지도 않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확신시켰다. 하루하루가 지나갔지만 그녀는 여전히 작은 걸음을 내디디며 나아갔다. 아침, 지평선에 막해가 드러났을 때 그녀는 잠에서 깨어 낡은 면 코트를 걸치고 마당으로 나갔다. 이른 아침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가냘픈 어깨는 더 이상 추위에 축 처지지 않았다. 그녀는 마당을 천천히 걸었다. 발걸음은 덜 떨렸고 처음처럼 비틀거리지도 않았다. 어느 날 그녀는 집 앞 흙길을 따라 조금 더 걸어갔다. 보기만 해도 망설여지던 그 길이 이제 매일의 목표가 되었다. 처음에는 겨우 몇십 걸음이었지만 그 다음에는 동네 전체를 걷는 길이었다. 한때 약했던 다리는 이제 더 강하고 안정적이었다. 매일 오후 그녀는 베란다에 앉아 휴식을 취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가슴은 자부심으로 가득 찼다. 그녀의 손 덕분에 집 뒤편 채소밭은 다시 푸르게 변했다. 추위에 부어오르고 흙에 갈라졌던 그녀의 손은 이제 거칠고 강해졌다. 그녀는 직접 잡초를 뽑고 흙을 쌓고 비가 내린 후 떨어진 콩나물 가지를 하나하나 묶어주었다. 정원을 바라볼 때마다 마치 자신의 활력이 되살아나는 듯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흐릿해졌던 그녀의 눈은 이제 조금 더 밝아진 듯했다. 매일 아침 책을 펼쳐 한 줄 한 줄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읽었고 짧은 문장에도 더 이상 지치지 않았다. 세월이 흐릿해진 듯했던 기억력이 다시 살아난 듯했다. 집안의 모든 물건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할 수 있었고 그날 해야 할 일들을 일일이 적어두지 않고도 기억할 수 있었다. 그녀의 식사는 단순했다. 야채국 한 그릇, 밍밍한 밥 한 그릇, 소금을 살짝 넣어 푹 삶은 생선 한 조각. 하지만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맛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천천히 정성껏 씹어 먹으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 밥 한 입 한 입이 내 힘이고 내 의지이고 내 믿음이야. 밤이 되자 그녀는 베란다에 앉아 별이 빛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시원한 가을바람이 스쳐 지나갔지만 더 이상 그녀를 떨게 할 만큼 강하지는 않았다. 마음속에 고요한 기쁨이 솟아올랐다. 그녀는 자신이 되살아났다는 것을, 자신을 구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약이나 자식, 손주들 덕분이 아니라 자신의 다리, 자신의 손, 자신의 의지 덕분이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병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건강은 기적이 아니라 한 방울의 땀방울, 한 걸음 한 걸음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설 때마다 얻는 결과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해냈다. 그녀는 속으로 미소 지었다.
마치 오랜 비가 내린 후에 초가을 햇살처럼 부드럽고 고요한 미소였다. 어느 날 아침, 집 뒤편 싱그러운 텃밭에 잡초를 뽑으려고 몸을 숙이고 있는데 문 앞에 차 한 대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엔진이 멈추자 앞마당은 고요해지고 대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만 남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바깥을 내다보았다. 아들과 며느리였다. 그들은 그녀를 보고 놀란 눈으로 마당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마르고 떨리는 모습이 아니었다. 여전히 작았지만 어깨는 더 고닫고 발걸음은 느리지만 안정적이었다. 은빛 머리카락이 등 뒤로 드리워져 있었지만 눈은 묘한 평온함으로 빛났다. 손은 여전히 흑투성이었지만 강인하고 생기가 넘쳤다. 아들은 집 안을 둘러보았다. 정원은 정돈되어 있었고 텃밭은 푸르렀으며 울타리에는 벽돌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다. 아들의 눈은 혼란스러웠다. 며느리는 감히 그녀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두 아이를 집 안으로 초대했다. 그녀는 뜨거운 차 한 잔을 따라 그들 앞에 놓았다. 손은 더 이상 예전처럼 떨리지 않았다. 아들이 차 잔을 들고 머뭇거리며 말했다. 엄마, 몸 좀 나아지셨어요? 많이 달라 보이시네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부드러운 미소였지만 어딘가 슬픔이 묻어났다. 엄마는 예전처럼 건강하지 않으시고 당신은 연세가 많으시지만 혼자서도 잘 수 있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당신을 지켜줄 수 있겠어요. 집안이 고요해졌다. 현관에서 스치는 바람 소리가 그녀에게 무언가를 떠올리게 하는 듯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무정했어요. 엄마가 혼자 이 모든 걸 견뎌낼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창밖으로 먼 곳을 바라보았다. 엄마를 탓할 순 없어요. 저도 늙었으니 이해해요. 누구나 각자의 삶이 있는 거잖아요. 그저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잘 살아가길 바랄 뿐이에요. 이 늙은 엄마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저 내 양심에 따라 내 삶을 바르게 살아가길 바랄 뿐이에요. 며느리는 울음을 터뜨렸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들은 며느리의 가냘픈 손을 꽉 쥐었다. 오랜만에 어머니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의 아픔을 느꼈다. 밖은 가을 햇살이 높이 솟아 푸른 정원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가을바람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지만 은빛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마음속에는 지금 이 순간 아이들에게 보내는 미소처럼 부드러운 평화가 퍼져나갔다. 그녀는 병뿐 아니라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외로움과 원망까지 이겨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꾸중이 아닌 회복 탄력성과 말없는 사랑으로 교훈을 가르쳤다. 그날 오후 그녀는 현관 계단에 앉아 늦은 오후의 햇살이 무성한 녹색 정원의 금빛으로 물드는 것을 바라보았다. 동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어딘가에서 메아리쳤다. 가을바람이 그녀의 은발을 부드럽게 스치며 누군가의 손길이 부드럽게 어루만지듯 부드럽게 스쳤다. 몇 달 동안 가꾸어온 정원은 이제 푸르고 싱그러웠다. 앞마당의 채소밭, 콩나물, 꽃나무들이 오후 햇살에 꽃을 피우고 있었다. 그녀는 손을 뻗어 어린 잎들을 살며시 만지며 주름진 손끝으로 신선한 수액을 느꼈다. 그녀의 건강은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다. 그녀의 발걸음은 느리지만 꾸준했다. 나이 들어 눈은 여전히 흐릿해졌지만 그녀의 시선은 더 이상 당황하거나 두려움에 차있지 않았다. 매일의 연습 덕분에 그녀의 기억은 예전처럼 미끄럽지 않다. 그녀는 여전히 모든 물건, 모든 친척의 이름을 기억하고 들판으로 이어지는 길을 기억하며 젊은 시절의 추억으로 돌아가고 있다. 아이들은 여전히 가끔씩 찾아오고 예전처럼 춥지는 않지만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모든 소소한 순간에서 기쁨을 찾는 법을 배웠다. 활짝 핀 꽃, 시원한 아침바람, 구름이 떠도는 오후. 그녀의 마음속에서 병은 더 이상 괴로운 것이 아니다. 병은 그저 노년의 일부일 뿐이며 그녀는 두려움이나 슬픔 없이 병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그녀는 탁 트인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을 밝게 한다.
내일도 그녀는 여전히 일찍 일어나 마당을 거닐고 작은 정원을 가꿀 것이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확신했다. 마치 병을 앓았던 것처럼, 인생에서 가장 외로운 나날을 보냈던 것처럼 매일 온 힘을 다해, 온 믿음을 다해 살아갈 것이다. 오후에 햇살이 서서히 사라지자 그녀는 일어서서 셔츠를 살며시 쓸어 올리고 현관 기둥을 붙잡았다. 그녀의 눈은 골목길 앞 도로를 바라보았다. 황금빛 햇살이 끝없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부드럽고 평화로운 미소는 그녀의 마음이 자신을 정복했음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그녀가 스스로에게 되뇌었던 가장 큰 교훈은 이것이었다. 인생에는 극복하기 불가능해 보이는 순간들이 항상 있지만 조금씩 인내한다면 낙담하지 마라. 그러면 높은 산도 평평해질 것이다. 늙든 젊든 건강하든 병들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누구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하지만 누가 감히 일어설 수 있고 누가 감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는 차이가 있다. 그녀는 또한 깨달았다. 사람들은 행복을 느끼려면 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행복은 우리 주변의 작은 것들에 있다는 것을. 집밥, 정원의 푸른 채소밭, 시원하고 상쾌한 아침바람, 걱정 없이 일출을 바라보는 시간처럼.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는 깊이 이해했습니다. 삶의 마지막에 후회 없이 웃을 수 있도록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고 아무도 없을 때 스스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진정한 힘입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집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그림자는 현관에 뻗어 오후의 희미한 햇살에 섞여 묘하게 밝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질병, 노령, 그리고 육체적 쇠약은 피할 수 없는 법칙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다리를 떨게 하고 손은 덜 민첩해지게 하며 기억은 혼란스럽고 흐릿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몸이 아무리 약해지더라도 인간의 의지는 여전히 강할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히는 불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녀는 한때 두려워했고 포기하고 싶었으며 자신이 자녀와 손주들에게 이 삶의 짐이 될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깨달았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힐 뿐입니다. 우리가 감히 맞서고 느리고 흔들리는 작은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질병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깨워주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을 기대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걱정과 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기대한다면 우리는 더욱 방황하고 외로울 뿐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때에만 우리는 스스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일으켜 세워줄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의자 끝, 문, 나무줄기를 붙잡고 스스로 일어서는 것을 시도해 보세요. 일어설 때마다 우리는 조금 더 강해지고 조금 더 용감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또한 아픈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멀리 있는 것에서 행복을 찾지 마세요. 행복은 가장 단순한 것에 있습니다. 아무리 소박하더라도 직접 요리한 음식, 아무리 차가워도 직접 따르는 차 한 잔, 직접 키운 마당의 꽃, 새들의 지저귐을 들으며 차가운 이슬을 깊이 들이마시는 아침,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질병은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지만 삶이 매일 주는 소소한 것들을 즐길 권리는 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서 교훈을 얻습니다. 질병은 우리에게 건강한 모든 순간, 숨 쉬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고 가르칩니다. 원망이나 슬픔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고 여전히 노력하고 있는 매일매일은 감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아픈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강한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용기 있게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질병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만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강해질지는 우리가 결정할 것입니다. 삶의 매일매일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를 구했으며 가치 있고 평화로운 삶을 살았다는 증거가 되게 합시다. 그녀는 오후 햇살이 여전히 반짝이는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방금 생각한 것에 온 마음을 다한 듯 온화하고 완전한 미소였습니다. 세상에 조용하지만 심오한 메시지를 남기고 떠나는 그 미소 말입니다. 믿음은 모든 길을, 인생의 가장 어두운 날들 속에서도 빛을 비추는 빛입니다.